네, 오늘도 건강하게 만났습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함께하는 통합진료실. 한양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양천 촌장 김정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한양천 주민들이 정말 팔팔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아주 든든한 네 분의 주치의분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이 한양촌의 촌장으로 오면서 가장 뿌듯할 때가 굉장히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한양촌에 왔는데 돌아갈 때는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볼 때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도 그런 웃음 들을 준비 되셨죠? 제 눈을 보십시오. 약간 좀 피곤해 보이시나요? 피곤해 보이나요? 네. 열정은 못 찾으셨나요? 요 안에 숨겨주셨군요. 열정은 요 안에. 있습니다. 한양촌까지 찾아오셨으면 이미 반은 치료가 되신 겁니다. 집에 가실 땐요. 웃고 나가실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골골 주민은요, 무릎 관절이 문제가 있어서 한양촌을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40대에 발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쩌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됐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아침인데 우리 골골 주민들은 대체로 이렇게 아침에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리야. 우리 베리 밥 줘야 되는데. 베리야. 일어나자마자 강아지 밥부터 챙기시고. 보통 통증은 저녁에 더 심한데 골골 주민은 아침부터 많이 아파 보이시네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이렇게 무릎이 펴지질 않아서 내게 고생이라니까. 무한 반복이에요, 지금 아침마다. 아이고, 다리야. 야, 이게 아침에요. 저렇게 이제 관절이 우리 뻣뻣하게 굳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조조강직이라고 합니다. 47살에 그때 무릎이 엄청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무릎이 연골이 너덜너덜하다고 그때 의사 선생님 말했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무시하고 그냥 지내다가 한 2년 전인가? 그때도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원을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왔대요. 왼쪽, 오른쪽 다. 지금 손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손도 이렇게 관절이 다 관절염 왔어요. 엄지손가락 빼고 다 관절염이래요.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걸레질하고 걱정이에요. 지금 나이에 내가 벌써 이래가지고 나중에 엄마처럼 인공관절하면 어쩌나. 그 친정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나 봐요. 아마 아픈 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으니까 더 걱정되실 것 같아요. 자, 베리. 오늘은 엄마가 뭘 신어야 되나? 응? 한번 볼까? 사실 무릎 아프면은 강아지 산책시키기 좀 힘든데 그래도 신발 고르고 나가시네요. 오늘 그 운동하는데도 좀 굽이 높지 않아요? 아이, 그래도 하이힐 아닌데 이거는 평평한데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안 괜찮죠. 제가 진짜 저거를 보니까 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아하. 그런데 조금만 참겠습니다. 엄마 이거 무릎 아파. 조금만 천천히 봐. 천천히. 응. 무릎이 아야. 옳지. 아이고. 아우 다리. 지금 뭐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여기 쉬었다 갈까? 여기. 여기 앉아. 일로 와봐. 쉬었다 가자. 아이고.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가자. 삐그덕 그런다. 베리야, 엄마 무릎 삐그덕해. 어쩌면 좋냐? 응? 못 낸다고 높은 운동화를 신어서 그런가 더 힘드네요. 될 줄 알았죠. 운동하니까 그래도. 근데 굽이 8cm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리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엄청 묵직하거든. 이렇게 묵직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기계에 기름 안 쳐가지고 그런 느낌? 뻑뻑한? 그런 느낌. 옳지. 뛰어가 봐가. 잘 걷는 분들이 너무 부러우신가 봐요. 요즘에는요 환갑 전도 환갑도 너무 젊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걷는 게 지금 부러울 나이가 아니잖아요. 와,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일단 저를 보니까 관절 통증 정도를 체크하는 설문지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보면 보행 속도 검사도 하고 계시네요. 사실은 일년 뵙기에도 젊은 분이라서 관절염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생각은 많이 안 했는데 엑스레이 보니까 생각보다 소견이 조금 심하신 것 같아요. 이 뼈가 바깥쪽에서 압력을 많이 받으면서 걸거치다 보니까 이 관절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뼈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 면적을 넓혀가지고 관절을 넓히는 자세거든요. 나이가 젊으신 걸 감안했을 때 이 면은 사실 한 60대 중반 이후에는 볼 수 있을 정도의 무릎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2기에서 3기 정도 사이로 보여져요. 나이에 비해서 정말 많이 심각한 결과가 나왔네요. 네, 한양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까 그 화면 보니까 아니 진짜로 무릎이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이 나이에 제가 무릎이 아파서 쩔쩔맬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예. 퇴행성 관절염은 70대에나 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47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근데 처음에 무릎 아팠을 때 바로 병원 가서 좀 치료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괜찮아지겠지 했죠. 근데 어느 순간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도 안 펴지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아 이미 무릎은요, 사소한 통증도 그냥 간과하고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연골에는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모가 되더라도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통증이 이미 지속이 돼가지고 느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늦었죠. 그렇죠. 네. 이미 주변 조직과 관절 주위까지 다 손상된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골골 주민은 조금 이제 40대에 일찍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을 했는데 뭐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좀 흔한 질병이잖아요. 도대체 무릎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여기 연골 모형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우리 몸에는요, 요 뼈가 있죠. 이 하얀 게 뼈인데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해요. 관절. 네. 그런데 이 관절 안에는 이렇게 얇은 연골이 들어있어요. 두께가 3mm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아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얇죠. 근데 이 연골이요, 고맙게도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줘서 우리가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중요한 연골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발생하고 그리고 연골과 뼈까지 손상되는 질병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림 한번 같이 보실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지금 우리 김정희 씨의 무릎은 그림을 비교를 하시면 현재 2기, 3기에 해당하겠죠. 단계가 높을수록 이렇게 연골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뭐 상상만 해도 이게 뼈끼리 닿는 거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상상만으로는 부족하죠. 제가 생생하게 느껴보시라고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석고 모형이 우리의 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2개의 뼈 사이에요, 스폰지를 끼우면, 이렇게 끼우면요, 움직임이 부드럽죠. 관절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이 스펀지가 연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연골이 보호해주는 이 연골이 없이 뼈가 이렇게 맞닿는다면 예.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움직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뼈가루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뼈끼리 닿아지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꾸 갈려서 이렇게 연골이 상하고 뼈끼리 만나서 가루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굉장히 확 와닿네요. 지금 막 무릎이 갈리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의 통증 수치를 살펴보면요, 10점 만점에 9.1점으로
거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흔히 출산이나 통풍을 통증의 끝판왕이라고들 하잖아요. 진짜 끝판왕은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서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진액이 줄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진액의 빈자리에 노폐물인 담음이 점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이보감에서는 담음의 증상으로 팔다리가 두루 아프고 오래되면 관절이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막 선생님들이 시연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막 뼈를 막 가셨어요 지금. 골골부미는 어떠셨어요? 어느 정도 통증이었나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네. 아침에 거실로 걸어 나오는 것까지 힘들 정도?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거의 기어 나오다시피 할 때도 있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거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에서 잘 관리를 하시면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잘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방치를 하신다. 그러면 2년 뒤, 3년 뒤를 보장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직 희망이 보이는 게요. 양쪽 무릎이 2기, 3기 이렇게 해당하잖아요. 다행인데 체중은 많이 나가시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관리를 좀 하시죠? 네. 살이 찌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래서 일부러 체중 관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강아지랑 산책할 때가 보면 굽이 굉장히 높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잖아요. 굽이 높은 운동화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 교정을 하시면 수술 걱정 없이도 통증을 줄이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집안에서도 이렇게 걷는 게 힘들면 어떡할까요? 이게 아파도 집안일을 미룰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아하, 갑자기 저렇게 이제 기대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이거 보세요. 기대면서 똑바로 기대지는 않죠. 짝다리까지 짚고 있어요. 네. 힘들어. 또 짝다리 또. 아무튼 오래 서 있거나 힘든 일 하면 나도 모르게 짝다리 짚는, 남들이 그러더라고 짝다리 짚는다고. 이렇게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1번 자세가 나왔네요. 쪼그리 앉기. 엎드려서 저렇게 걸레질하는 것도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주부들은 손을 많이 사용하니까 손가락에도 관절염 많이 옵니다. 누구세요? 언니 나왔어. 반가워. 손님 오셨네요. 뭐 맛있는 거 사오셨나 본데요? 언니 관절이 아파. 아파. 언니. 친구분이 아프시다고 건강에 좋은 샌드위치랑 샐러드랑 아주 많이 사오셨네요. 그 맛있는 거를 표정이 썩 맛있진 않아 보이세요? 저는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좀 소스가 싱겁지 않니? 언니 싱거운 것 같아. 언니 괜찮은데. 소스 맛있게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평소에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또 어떤 소스를 어떻게 드실까요? 야, 이거 옛날에 우리 돈가스 먹을 때 옛날 돈가스 그 소스 같지 않냐? 맛있겠지. 자, 아유, 근데 맛은 있겠지만 보니까 관절 통증을 재촉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맞아? 괜찮네 달달하니. 근데 이거 아까 전에 공복 혈당도 좀 높게 나오셨는데 너무 달고 짜고 드시는 것 같은데. 아니 가끔 먹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자주 먹는 거 아니고 가끔. 이거 소스 뿌릴게. 너는 그냥 언니 조금만 해줘. 조금. 근데 언니는 많이. 언니는 많이. 이렇게 맛있더라. 어우, 야, 이거 뭐. 평소에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인것 같아요.
맛있어. 설탕도 좀 뿌려 먹어. 또 설탕이 설탕을 또 찍어 먹어요, 저기다가. 맛있겠다. 근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맛있어. 근데 오늘 조금 야, 이게 일단 뭐 조목조목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영상 보면서 우리 주치의분들이 계속 고개를 막 절레절레 지금 흔들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성분이시잖아요. 여성분들은 왜 퇴행성 관절염을 더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환자 수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환자 수가 2배 이상이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남성보다 여성의 연골이 부피도 작고 면적도 작고 두께도 얇아서 퇴행성 관절염에 취약해요. 여성 호르몬이라는 이 존재가 연골 세포의 파괴를 막는 이런 방패 역할을 해주면서 보호를 해주는데 갱년기가 지나가게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감을 하니까 이런 방패 역할을 해주는 이 호르몬이 줄어들고 연골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그만큼 퇴행성 관절염 발생도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일단 저희 골골 주민분께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살림을 열심히 해서 몸에 좀 무리가 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특히 쪼그리고 앉아서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영상 보면서 진짜 말리고 싶었어요. 일반적으로 무릎을 구부린 정도에 따라서 무릎의 부담 정도도 달라집니다.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처럼 구부리는 각도가 큰 경우에는 무릎이 받는 하중은 무려 최대 20배까지 커지거든요. 짝다리를 짚으면 한쪽 관절만 무게가 실려서 압력이 커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골이 더 빨리 닳겠죠.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올바른 자세로 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서 약간 아까 다 공감하셨지만 식습관도 약간 조금 교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체중 조절을 워낙 잘하셔서요. 식습관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단맛이 나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공복 혈당도 높게 나왔잖아요. 이 설탕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설탕이 퇴행성 관절염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설탕은 체내의 염증을 증가시키고요.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가공식품이나 정제 탄수화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 골골 주민은 지금 세상을 잃은 표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평소 제 자세나 습관이 정말 무릎 관절을 혹사하는 나쁜 습관이었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골드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제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관절 건강은요,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3mm 두께의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관절에는 혈관이 없어서 이 콘드로이친이 혈관 대신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연골 형성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드로이친을 연골 구조의 뼈대이자 지지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절이 건강하고 연골이 건강하려면 콘드로이친이 좀 풍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두부가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꼭 눌러보면 이 두부는 탄력이 없이 찌그러지는 게 보이실까요? 네,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격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콘드로이친이 풍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연골이 탄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외부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진짜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골 속에 콘드로이친이 풍부해야 뭐 외부의 충격이나 염증으로부터
관절을 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체내에 콘드로이친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는 건데요. 아니,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40대가에만 되더라도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확 줄어들고요. 70대가 되면 대부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 근데 오늘 우리 주치의분들의 얘기를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골골 주민 표정이 지금 아주 웃으셔야 되는데 갈수록 이게 어두워지면 어떡합니까? 예. 제가 40대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근데 70대가 되면 콘드로이친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사실 지금 너무 걱정이 되죠. 네, 진짜 걱정되실 만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의 감소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2차 합병증까지 올 수 있거든요. 적게는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부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까지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아니 지금 표정 어두워졌는데 사망 얘기까지 하시니까 아니, 너무 걱정이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한양초 우리 주치의분께서 이제 좀 연골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실 텐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콘드로이친이 감소한 만큼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콘드로이친을 지금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대체 어떤 걸 뭘 먹어야 될지 궁금해서요. 저는 철갑상어 연골로 만든 콘드로이친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철갑상어요? 네. 그 철갑상어가 그 알라면은 캐비어 되는 거 맞나요? 그 세계 최고 3대 진미 그 철갑상어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캐비어가 아니라 철갑상어 연골에 함유된 콘드로이친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철갑상어의 머리와 지느러미 그리고 척추의 연골 함량은요 전체 체중의 약 10%를 차지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소량만 존재하는 콘드로이친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 바로 철갑상어 연골 콘드로이친이에요. 한의학에서도 추천하는 보양식 중에 하나가 철갑상어입니다. 명나라 때 약학서인 본초 강목에 따르면 철갑상어는 원기 회복, 혈액순환, 뼈, 근육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철갑상어의 연골은 사람의 연골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좀 관절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팔팔한 분 한 분을 저희가 또 모셨는데 사진을 한 장 준비했거든요. 사진을 한 장 잠깐 보실까요? 자, 지금 뭐 이게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게 이제 88 주민 사진이라는 거잖아요. 박수? 네. 이게 남의 무릎 사진을 보고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 예.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이 들지만 아, 전문가시. 박수가 절로 나와요. 굉장히 좋다는 예. 거예요. 이 골든 타임을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잡으신 엑스레이 같아요. 그 오른쪽 무릎의 바깥쪽에 보면 조그맣게 튀어져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뾰루지 같이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골극이라고 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에요. 또 사진에 보면은 안쪽에 아래쪽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 요렇게.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런 색깔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뼈가 이렇게 닳아지면서 거기에 경화된 소견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골국도 있고 경화된 소견도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88 주민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정말 관리를 잘하신 거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는 강선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88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아까 그 엑스레이 사진 보고 우리 주치의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을 앓으셨다고 아팠을 때는 그럼 뭐 얼마나 통증이 좀 심했나요? 6년 전인가요? 예. 제가 이제 노후를 좀 재밌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네. 갱년기 지나면서 무릎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지기 싫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엄청 열심히 춤을 추다가 무릎 통증으로 주저앉았어요. 아니, 얼마나 춤을 열심히 추셨으면은. 네. 병원에 갔더니 네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아이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지신 거잖아요. 보시다시피 펄펄 날아다니죠. 날아다니세요? 네. 예, 와, 멋집니다. 어떤 비결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나비처럼 헐헐 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여러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댄스 연습실인가 봐요. 웨이브도 어이구야 진짜 멋있네요. 뭔가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네요. 요즘에 조금 이 젊은 애들 추는 숏폼 같은 거 좀 찍어서 올리려고요. 역시 무릎이 건강해서 그런지 굉장히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 발레까지 하시나 봐요. 발레가 퇴행성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저 연세가 이제 관절염이 충분히 오고도 남는 연세이긴 하잖아요. 무릎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다 쇠퇴돼서 그런 나이에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통증 하나도 없이 춤도 멋지게 추시고 정말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지신 건지 저도 궁금한데요. 엑스레이 찍으신 걸 보면은 뭐 관절 간격이나 관절 배열이나 모양 그리고 위아래 그 대퇴골하고 경골 사이에 관절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균일하고 간격이 잘 유지되고 있고 이 정도면 굉장히 건강하신 무릎이에요. 통증이 시작됐을 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연골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리의 근육량도 확인해 봤는데 모두 표준 이상의 근육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무릎 앞쪽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무릎은 청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춤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집에도 연습실이 있어요. 스트레칭은 이게 항상 발레 동작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몸의 밸런스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제가 했던 걸 다 유지하면서 근육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 PD님인데 이거 다리가 지금 벌써 부들부들 서 있지도 못하시네요. 여기 내리고 여기는 쭉 내리고 여기 코 힘 내고. 두 분 나이 차이가 이게 얼핏 한 40년 정도 되는데 88 주민분이 훨씬 더 유연해 보이네요. 이게 이유가 있겠죠? 다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줘요. 바깥으로. 진짜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일어나야 돼 또. 다리를 붙이고 그리고 일어나서 똑같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진짜 무릎 걱정이 없는 건가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발레하고 춤 추고 싶은 거 다 추잖아요. 그죠? 누구세요? 오랜만. 들어와요. 손님이 오셨네요. 모래알이 신발? 왜 이렇게 높은 신발을 저기? 근데 평소 때 신는 거잖아. 이게 저게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무릎이 아프면 신을 수가 없는 신발들이죠. 거의. 모르게 한 10cm 아닌가? 나
요새 색깔도 되게 예쁘다. 그치. 굉장히 높은 신발을 여전히 또 잘 신으시나 봐요. 맞아요. 여자들은 예쁜 구두 보면 꼭 신어보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신어? 잠깐 신었는데도 아파. 내가 이거 한번 신어볼까? 이제 친구 입장에서는 이러면 약간 좀 얄미워 보일 수 있거든요. 친구 지금 무릎 아프다는데. 신발 나는 이쁜 거 많아. 그치. 옛날에 구두 굽 높이는 여자의 자존심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고등어네요. 음식도 관절에 도움이 되는 것만 아주 골라서 잘 드시네요. 이 퇴행성 관절염에 등푸른 새선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단백질 위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생선 챙겨 먹고 있어요. 아, 곁들여 먹을 거를 만드시는데 뭘 드실까요? 두부 쌈장인데요. 이게 좀 두부를 넣으면은 염도도 낮춰주고 또 이렇게 단백질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미영쌤. 이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데 식단 관리도 정말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고등어 쌈장으로 해서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응? 너도 이게 안 짜니까, 그 듬뿍 넣어도 돼, 한 숟갈. 듬뿍 넣고, 이제 고등어를. 아, 진짜 맛있겠네. 우선 맛있겠네요. 아, 이렇게 고등어도 이런 식으로 드시는군요. 와, 맛있겠다. 고등어에는 풍부한 오메가3가 관절염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단이 정말 만점짜리 식단 같아요. 아니 내가 다 좋아하는 건데 나는 왜 아직도 아프지? 환자들도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아니 똑같이 먹는데 왜 나만 아프냐고. 기다려봐. 그게 뭐야? 이거 내가 챙겨 먹는 건데 철갑 상어 연골로 만든 콘드로이친이라고 그래서 이걸 계속 먹었거든. 이거 꾸준히 먹으니까 무릎에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춤출 때도 좋고 당신도 춤추니 좋지 않겠어? 한번 먹어. 먹어봐 일단. 꾸준히 먹어. 아까 전에 춤출 때 어떻게 저런 웨이브가 나오냐 했는데 그 비결이 뭐 있네요. 뭐. 팔팔한 관절을 위해서. 발바닥 관절을 위해서. 사실 무릎이 충분히 아플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무릎이 건강하면 인생이 저렇게 활기차고 신명날 수 있구나 보면서 진짜 막 느껴지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운동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근력 운동으로 발레를 선택하신 거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하체 동작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들면서 허벅지가 그렇게 가늘어져요. 이게 숨기고 싶죠. 이게 허벅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론이죠. 네. 무릎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대퇴사두근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의 보조개 같은 안정화 역할을 하는데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은 움직일 때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무릎 관절의 연골 손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88 주민분처럼 이렇게 발레하고 유연하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좀 있어요. 좀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없을까요? 제가 3분만 투자하면 튼튼한 허벅지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한 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자를 이용한 운동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 따라서 의자만 있다면 사무실이건 집에서건 어디에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먼저 앉아서 허리를 떼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살짝 앞으로 나와서 앉으실게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걸으시는 겁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엉덩이, 배 근육 모두를 단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그런데 이 동작에서 주의하실 점은 허리가 뒤로 간다든지 앞으로 간다든지 하시면은 안 돼요. 어떠세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시는 거 느껴지시나요? 오, 들어가네요. 들어가요. 그리고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이 동작이 조금 익숙해지신다고 하시면은 지면에서 발을 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허벅지에 더 힘이 들어가시거든요. 연세가 좀 많으시다든지 또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발을 지면에서 뗄 경우에는 휘청휘청 거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휘청휘청 거리시는 거는 반동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올바른 동작이 아니에요.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하시는 운동은 항상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운동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은 사실 안 되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는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을 떼니까 휘청거리네요. 에어워크. 예. 근데 운동 굉장히 되는데요. 예. 근데 제가 운동을 열심히 잘 보고 지금 영상도 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철갑상어 연골 콘드로이친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연골의 핵심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 점점 감소한다고 해서 그래서 챙겨 먹고 있어요. 연골 좀 아껴 쓰려고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갑상어 연골 콘드로이친은요, 사람의 연골과 구조가 유사해서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연골을 구성하는 콘드로이친 황산염은요, 크게 C4S와 C6S로 이루어져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관절 연골은 90%가 C6S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C6S와 C4S의 비율은 5.26대 1 정도이지만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요, 일반인보다 C6S의 비율이 낮죠. 특히 철갑상어의 연골은 일반 상어보다 C6S의 비율이 높아서 건강한 성인의 연골과 구조가 더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철갑상어 연골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시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잖아요. 이 문제도 철갑상어 연골 콘드로이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산화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도 역시 일반 상어보다 높아서 항염과 관절염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콘드로이친이 연골도 보호하고 또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게 통증도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염증도 줄여주고 그러면요, 통증에도 도움이 되죠. 실제로 관절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했더니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3개월 이상 섭취를 했더니 관절 통증이 무려 45%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무릎만이 아닙니다. 관절염은 관절이 있는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손 관절염 환자들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했더니 마찬가지로 손 관절의 통증과 기능이 개선됐다고 하고요. 관절염 환자분들의 경우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조조광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증상 역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통증도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관절 간격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보행 능력이 향상돼서 20m를 걷는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 주치의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우리 88 주민 표정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내 선택이 옳았다 지금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드는 네. 거죠. 기분이 좋죠. 제가 관절 건강은 아주 야무지게 챙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철갑상어 연골 콘드로이친을 좀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콘드로이친은 분자 크기에 따라서 몸에 흡수되는 흡수율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소 처리를 통해서 분자 크기를 작게 쪼갠 저분자 콘드로이친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시연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큰 구슬은요, 분자 크기가 큰 고분자 콘드로이친, 작은 구슬은요, 분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채반을 연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크기가 큰 구슬은 대부분 채반을 통과하지 못했죠. 크니까요. 반면에요, 작은 구슬을 볼까요? 크기가 작으니까 훨씬 쉽게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분자 콘드로이친도 마찬가지 원리로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콘드로이친 섭취할 때 이제 분자의 크기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생각할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려면 연골은 물론이고요. 주변의 근육과 뼈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한 연구를 살펴보면 무릎 관절염 말기 환자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39.5%나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무릎 아픈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한데 거기에 이제 골다공증까지 온다고요? 그래서 관절염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골 밀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관절염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 물질이 염증 부위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요, 뼈에 함유된 칼슘과 단백질을 빼앗아가고 관절염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 물질이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콘드로이친을 섭취할 때 유단백 추출물인 MBP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MBP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예요. 우리 몸에서 뼈를 재생하는 조골세포의 증식을 돕고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서 골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콘드로이친에 MBP를 함께 섭취하시면 관절은 물론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임상시험 연구도 있어요. 성인 여성에게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유출 골밀도가 무려 12배가량이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연골이 3mm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처방전들을 바탕으로 우리 골골 주민 어떻게 좀 생활이 개선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강아지 없이 운동을 나가셨어요? 신발은 뭐를 신으셨나? 전에는 높은 운동화 신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릎에 무리가 됐던 것 같아서 이제는 낮은 운동화로 갈아 신었어요. 그렇죠. 저렇게 발이 편한 운동화를 신으셔야 돼요. 아유, 그럼요. 걷는 자세도 예전보다 달라진 것 같은데요. 콘드로이친도 꾸준하게 드셨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자, 어떻게 달라지셨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걷는 속도도요, 전에 비해서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 같죠? 많이 좋아지셔서 한양천 촌장으로서 오늘도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럼요.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시는 순간 반은 치료된다고요. 네, 진짜 염증과 통증만 잡아도요, 퇴행성 관절염의 고통이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운동하시면서 다리 근육을 꾸준하게 키워가시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관절 통증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이 철갑 상어 연골 콘드로이친 섭취할 때 어떤 점을 조금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 알레르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몸에 좋은 것 같다고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하루 섭취 권장량에 맞춰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몸이 아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한양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팔팔하게 만들어드릴 든든한 주치의분들도 있으니까요. 더 좋은 정보, 알찬 정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릎 여기 연골에서 아랫부분을 잘 짚어보시면요. 양쪽으로 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꾹 누르신 상태에서 원을 그리시면서 살살 움직여주시면 되세요. 식단을 마사지 하시고 나서 이렇게 손을 가만히 아래쪽으로 갖다 대시고요. 이 자리를 꾹 눌러주시면 인대에 무릎을 싸고 있는 인대 주변을 전체적으로 강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무릎 부종이나 무릎의 통증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